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취득시기. 이 부분도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 똑같죠? 취득세, 취득시기는 취득한 때 그랬었죠? 그래서 취득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자, 그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취득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원칙, 유상.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유상 승계 취득의 시기는 대원칙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이 계좌인지입니다. 계좌인지가 뭐예요? 계약서에 쓰여진 잔금 날짜 그 말이에요. 실제 잔금 날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잔금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좌인지 그런. 자, 소리 한번 내보세요. 계좌인지. 오, 소리 너무 작아요. 크게 내세요. 네, 계좌인지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승계 취득은. 그런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X를 아니하고 이 말을 지금 했으면 너무 길어서 등기하지 않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됩니다. 두 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안 넘었어 이 말이죠. 계약 해제를 입증을 하면 취득한 것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X 취득한 것으로 안 본다. 꼭 아셔야 돼요. 등기해버렸다. 그러면 양쪽 다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60일 이내 계약 해제를 해야 돼. 그러면 입증을 하면 취득한 걸로 안 봐서 취득세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신고납부 안 해도. 자, 예외. 계좌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다 쓰여진 날짜가. 그때는 기준일이 계약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아니고 경과되는 날. 그 다음 날. 61일째 되는 날. 그 말이겠죠, 결국은. 60일이 되는 날 그러면 틀려요.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좌인지 이전에 등기를 했다. 선등기 둘 중 빠른 날이죠.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일이 되겠죠. 그죠? 예. 계좌인지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계좌인지 그래놓고 뭐 등기 이전에 계좌인지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등기 이전에 계좌인지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당연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답이죠. 둘 중 빠른 날이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등기 이전에 계좌인지다. 계좌인지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등기를 더 빨리 했을 때 등기 접수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뭐다? 사사실장. 사자인지다. 사자인지. 이제 계좌인지가 아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이거 아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계좌인지구나. 이거가 사자인지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글자만 따서 국수 판범매. 국수를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국수 판범매. 그죠? 자, 국수 판범매에 해당이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취득 시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 여기 국할 때 국입니다. 동그라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자, 직접 취득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가 강남구청의 부동산 소유를 내가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제가 직접 국가 땅을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실제 내용이 다 드러나니까 실제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 이해하셨나요? 애국으로부터 수입 면장에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믿자. 거기를 믿어보자. 그 말이죠. 자동차 같은 거 수입. 부동산을 수입한다. 그러면 좋을 걸. 부동산 수입하면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 삶의 질이 좀 좋아지려나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앞으로 부동산 특히 건물이나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공간적인 부동산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이제 또 대체 용도가 생기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죠? 그게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대체 부동산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용 유형이 달라진다 이 말이겠죠. 네. 자, 판결문. 법원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 또 법인의 장부, 법인 장부, 법인 믿어주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나타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판결문에 안 나타나 있으면 안 한 거고요.
법인장부에도 마찬가지 나타나 있으면 그걸로 입증되면 하겠다. 사실상 공매 또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 경매 방법이 아니거든. 경매, 법원 경매계에 가면 나타나죠. 낙찰가액 이렇게. 그리고 낙찰 잔금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런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선등기죠. 둘 중 빠른 날 등기 등록일을 한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닌 나머지는 뭐다? 사잔지와 등기 둘 중 빠른 날. 사잔지는 국수 판범매. 그 다음 나머지 원칙적으로 계잔지다. 무엇했을 때? 유상승계 취득이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은 공짜로 형님으로부터 동생이 공짜로 물려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계잔지니 사잔지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나는 계약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안 나타나면 등기로 하겠죠. 등기부에는 나타날 거니까 부동산으로. 그죠? 그래서 뭐 사잔지니 계잔지니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니까. 계약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개시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돌아가신 날이 개시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현실적으로 30년 전에 저도 그런 땅이 있는데요. 30년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명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개시는 언제?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날이만. 그죠? 상속 개시일이 무상승계 취득 시기다. 유증은 유증 개시일이고. 그죠?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안 한 상태여야 되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계약 해제는 입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잘 아셔야 돼. 등기해버리면 다 취득, 양쪽 다 취득으로 해서 취득세 내야 되겠죠. 자, 계약일 이전에 또 여기도 나오네. 선등기, 등기 등록. 그러니까, 자, 원칙적인 것하고 등기하고 비교해서 뭐 한다? 둘 중 빠른 날.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연부취득. 이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연부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냥 긴 연부, 뭐 할부, 월부, 분기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건 좀 길다, 연부다 이 말이야. 좀 장기, 긴 것 그렇게. 그래서 연부취득은 매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잔지가 아니고 이거는 사연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그래서 매회 사연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에 연부금 계약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총 1억짜리인데 1,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매회 2017년 1월 1일 이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신고 납부, 또 2018년 1월 1일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이렇게 사실상 연부금 계약서대로 안 하고 여기는 또 잘 보셔야 돼. 그죠? 사실상 연부금 사연지다. 연부금은 일단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판단할 때 조심할 게 연부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했을 때 연부취. 즉 무슨 말이냐면요. 1억짜리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금, 계약금이라 안 하고 이렇게 할까. 1차 연부금 줄 때는 계약서에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1,000만 원 주고받았어. 근데 2차에 계약서상으로는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49만 원 연부금을 받았어. 언제? 2017년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그러면 매회 사연지 50만 원 초과해야 되니까 이 경우 2차 49만 원 2018년 1월 1일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취득 시기가 성립하지 않았느냐. 성립했다라는 거죠. 왜? 총액이 50만 원 초과한 1억이잖아요. 연부금액이 50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아시겠죠? 총액이 50만 원 초과하고 매회 사연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 시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이전에 등기하면 선등기 둘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축. 자, 여러분이 여기 경록이
이제 많이 부를 좀 축적을 해가지고요. 자금을 축적을 해서 건축물 사옥을 하나 지었어요. 그 언제가 취득 시기냐 이 말이에요. 자, 허가받은 건축물 적법하게 허가받고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자, 옛날 같으면 이 말이 준공검사 떨어진 날 이 말이었죠. 근데 이렇게 법률 용어가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사승내 그래야 되겠네요. 세 가지로 세 음절로 하면 사승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준공검사 떨어진 날, 써도 되와요 이 말이.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이다. 그죠?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법조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더라. 그럼 무허가는 준공검사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밖에 알 수 없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 이 말이겠죠?